전국의 유통 소매업체에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식료품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모든 식품이 그런 건 아니고 특정 지역에서 특정 상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서부 지역에선 시리얼과 스프, 향신료가, 온주 북부와 대서양에선 상하기 쉬운 식품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기 품목은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미크론 확산 때문입니다. 감염자 폭증에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면서 생산과 운송, 유통 분야에서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이 발목을 잡으면서 생산에서 매대를 채우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공급 물량도 충분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비단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식료품 재고율이 하락하는 겁니다. 이처럼 오미크론발 인력난은 북미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용 상승에서 공급 부족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불안정한 수준은 아니라며 오미크론이 진정되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럭 운전자의 백신 의무화가 식품 부족을 더 가중시킬 수 있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사재기로 인해 불편을 경험했던 소비자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재기하지 않는 대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경향이 높아졌으며 어느 정도 예상한 듯 계획을 세워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전문가들이 식품 공급망이 탄력적인 만큼 일시적일 걸로 전망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에서 10대들의 강력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총격 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고 보니 모두 10대들이었습니다. 그제 저녁 6시 30분 미시사가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40대 남성 살인 사건의 범인이 17살 소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원한이나 보복 등 동기도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인 묻지마 사건이라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무고한 41세 모하마드 아메드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1급 살인 혐의로 소년을 조사 중인데 미성년이라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19일 밤 11시 반 페입과 갬블 애비뉴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5세인 조던 카토 군이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범인은 13살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2급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해보니 이 소년은 하루 전에도 무장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도스로드와 체프먼 애비뉴에 있는 약국에서 총기를 들이대며 약물을 훔친 겁니다. 전문가는 어린 10대들이 강력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점이 끔찍하다며 총기 폭력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앞서 놀수욕 페어비몰에서 발생한 흉기 절도 사건의 용의자도 모두 10대들이었고 이들 중에는 11세도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유형인 스텔스 오미크론은 PCR 검사에서 다른 변이와 잘 구별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캐나다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100여 건이 나왔으며 대다수가 해외 유입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66건이 확인됐으며 온타리오주 등 다른 주에서 정확한 수치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현재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덴마크에선 지난달 전체 확진자의 20%였던 스텔스 오미크론이 1월 둘째 주에 45%로 상승했습니다. 이를 연구 중인 덴마크는 초기지만 스텔스 오미크론의 입원율은 오미크론 변이와 차이가 없지만 감염력은 오미크론 변이보다 1.5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맥길 대학의 미생물 전문가도 세계 추이를 보면 스텔스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더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선적으로 이 변이 감염 여부를 조사토록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려 변이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의 기름값이 또 오를 전망입니다. 캐나다 에너지 효율 관련 기관은 내일 광역 토론토의 휘발유 값이 1리터당 1호 1.9달러까지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연속 1리터당 2센트씩 오르는 겁니다. 광역 토론토 인근 지역도 1호 0.9달러로 예상됩니다. 앞서 최고 수준은 지난해 11월 4일 149.9달러였습니다. 국제 유가 폭등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불안 등이 작용한 것으로 당분간 내리지 않을 걸로 전문가는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는 또 올해 12월 연방정부의 청정 연료 규정이 적용되면 1리터당 기름값이 16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리치먼드의 한 가정집에서 총기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제 저녁 7시쯤 가든시티 로드 4500블럭에 있는 주택 안에서 총에 맞고 숨진 4명이 발견됐으며 이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사망자들 모두 서로 아는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로어 메인랜드 조직범죄 집단과는 관련이 없지만 특정 인물을 노린 타겟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거나 현장에 담긴 대시캠 영상 등을 가진 주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웃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주택에는 여러 명이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에서 창문을 깨고 10개월 된 딸을 구한 젊은 엄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7시쯤 온타리오주 에토비코의 저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며 짙은 연기가 현관문 사이로 들어오자 2층에 사는 타마라 해리스 씨는 10개월 된 어린 딸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에 맨손으로 창문을 깨고 밖에 있던 주민에게 가까스로 딸을 건넸고 그 사이 도착한 소방대가 해리스 씨를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이날 창문을 깨다 손과 손목에 부상을 입기는 했으나 해리스 씨와 딸 모두 무사했으며 소방대가 불길을 빠르게 진압하기는 했지만 유닛 2곳이 큰 피해를 입었고 주민 40여 명이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오늘 새벽 3시 30분에는 브램튼에 있는 타운하우스에서 불이 나 잠자던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고 한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캐나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 중 미자격으로 추정되는 납세자에게 상환 관련한 통지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 수령자 대상으로 국세청이 통지문을 보내기는 두 번째로 이번엔 2020년 4월 중순 이후 월 소득이 $1,000 이상인데도 정부지원금 CERB를 받은 납세자 수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세금 정보를 기준으로 통지문을 발송한다며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자격인 경우 이자 부담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상환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지만 45일 안에 국세청에 연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의도 제공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CERB 수령자 44만 1,000명에게 자격 확인과 상환 통지문을 보낸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부 지원금 미자격자에 대해 추가 통지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1,9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주별로 보면 온타리오주가 4,016명으로 가장 많고 퀘벡주 3,270명, 알버타 1,418명이며 브리티시 콜롬비아 949명, 매니토바 655명 등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1,260여 명에 달해 이전 최악이던 지난해 5월 1,460여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것과 달리 병원 입원과 위중증 환자는 아직 줄지 않고 있으며 이달 들어 사망자도 다시 급증해 보건당국은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어제 하루 PCR 검사자 중 신규 확진자 수는 19,000여 명으로 신속 자가 진단 등을 감안하면 실제 확진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한편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가 어제 코로나19에 노출돼 신속 진단 키트로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방역 규정에 따라 5일 동안 집에서 근무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루도 총리가 코로나에 노출돼 자가 격리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